글로벌 변수들 점검하고 투자 아이디어 모색하는 커넥트 오늘 내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기석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에이펙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 오기석입니다. 예, 이 월가의 행동주의 투자자이자 이 젊은 버핏으로 유명하죠. 이 빌 에크먼이 최근에 이 홍콩 달러 숏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 패그제 붕괴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 건가요? 네, 안 그래도 사실 저도 어제 오늘에서 여러 지인들한테 따로 연락을 받기도 했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빌 에크먼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죠. 이분이 그 헤지펀드 큰 손이기도 하신데 풋옵션을 통해서 홍콩 달러에 대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선 패그제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패그제 같은 경우는 홍콩 달러의 경우는 그 미국 달러 1달러당 홍콩 달러가 7.75에서 7.85 거의 고정된 범위를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와 홍콩 달러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그런 태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러한 태그제에 대해서 빌 에크먼 같은 경우는 지금 홍콩 달러 패그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그게 깨지는 게 시간 문제다라고 하면서 지금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헤지펀드 투자자들까지도 좀 동참을 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걸로 보이고 있고요. 동시에 홍콩 달러 패그를 유지하는데 홍콩 정부의 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같이 하면서 본인의 투자 포지션을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우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홍콩 달러 패그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깨지는 건 시간 문제다. 좀 다소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이 홍콩 달러 패그제가 유지되는 게 정말 문제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홍콩 정부가 달러 패글제를 유지하는 이유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홍콩은 대표적인 글로벌 중개무역 항구입니다. 그리고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역 대금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홍콩은 달러와 정해진 교환 비율을 유지하는 패그제를 유지해 왔고요. 지금 현재 홍콩 달러하고 미국 달러의 기본 교환 가치가 7.8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패그제는 1983년 이후 지금 약 한 4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원 달러 같은 경우는 가치가 매일매일 심하게 변하는 것과 좀 달리 홍콩 달러 같은 경우는 연동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사실 나오는 추가적인 장점 중에 하나는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거래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홍콩이 대표적인 글로벌 금융허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예전에 또 이런 달러 패그, 홍콩 달러 패그를 공격하려던 세력이 있긴 있었었거든요. 아시아 금융위기 때 유명한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도 영국 파운드와 공격해서 영란은행을 무너뜨렸는데, 그 사실 직전에 아시아 홍콩 달러를 공격했지만 사실 단기 실패하고 물러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홍콩 달러 같은 경우는 패그제 유지를 위해서 홍콩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를 미국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충격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홍콩 정부 입장에서도 달러 패그에 대한 유지의 의지는 여전히 물어볼 것도 없이 굉장히 강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 홍콩 정부도 이 달러 패그 유지 의지가 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 에크먼과 같이 이 헤지펀드 주자들이 이 좀 공격적으로 대한다면 어느 정도 피해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최근에 여러 요인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홍콩 외환 보유고가 고점 대비 한 20% 하락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사실 외부 요인으로는 달러 패그가 깨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 홍콩 달러 같은 경우는 상단선이 7.85입니다. 그래서 7.85라고 하는 건 홍콩 달러를 매도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지금은 사실 지난 한 달 사이에는 오히려 7.85가 아닌 평균선인 7.8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 오히려 피해를 입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공매도 포지션 잡아놓고 그걸 대중에 공개하는 빌 에크먼 같은 투자자들의 투자 윤리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홍콩달러 패키지가 영구적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 확답은 힘들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홍콩달러 패키지가 시작된 게 1983년부터거든요. 즉 그러면 결국은 그전엔 아니었다라는 거고 언젠가는 바뀔 가능성을 0%로 이야기하기는 뭐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게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외부 공격으로서 바뀌는 게 아니라 내부 의사결정으로 인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홍콩, 중국 주식시장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투자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2022년도 이제 올해는 거의 대부분의 금융자산군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한 해였고요. 다만 이제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 공포지수가 이제 보통 빅스가 이제 공포지수로 불리는데 빅스 같은 경우도 장기 평균이 20선까지 굉장히 근접을 하고 있고요. 주요 국가들의 지수 같은 경우도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S&P 500도 마찬가지지만 장기 모멘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200일 이평선의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경고 신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악재들이 올해 초보다는 해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금융 시스템의 체력 자체도 현재 시장과 종종 비교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견조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의 피벗이 최근 들어서 좀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면 이머징 마켓이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홍콩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 관련한 자산군도 내년엔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뉴욕 증시의 경우 오늘은 이 홍콩 증시와 중국 증시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럼 뉴욕 증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수감사절 때문에 휴장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날 그 FOMC 의사록에서 속도 조절 뭐 의지를 확인하면서 좀 시장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연말 전략 그래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0일 이평선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200일 이평선 회복이 지금 된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생각보다 조금 더 자금이 이제 주식시장에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올해 한 10월 초 정도가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최악의 상황은 지나서 그 내년부터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JP모건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년도 투자 전략을 내놓긴 했는데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미국 채권, 장기 채권 시장에 투자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장기 채권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채권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올해 시장 특히 이제 기술주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게 했던 장기 채권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식시장을 둘러싸고 있던 악재가 하나 더 벗겨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년에 회복이 조금 더 가시권으로 들어오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최악의 상황 지난 만큼 조금 내년은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 가운데 이 장기 채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오기석 크래프트 테크놀로직스 에이펙 대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